여러분에게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계속 마르크스가 살아서 유령처럼 우리 사회에 출몰을 하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 착한 것보다 악한 게 더 매력이 있어요. 마르크스의 매력 포인트 몇 가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찍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독일 이데올로기, 초기 마르크스 저작으로 유명한 독일 이데올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이 일을, 내일은 저 일을, 즉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한다. 저녁에는 소를 물며 저녁을 먹은 후에는 비평도 해본다. 그러면서도 사냥꾼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비평가도 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말에 아주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서구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마르크스가 인간의 얼굴을 한 마르크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상상력으로서 꿈꿀 소재로서 이렇게 영감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것은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자유. 마르크스는 자유를 없애기를 원했는데 왜 이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담론이 매력 포인트일까? 서구 사회에서 이 마르크스 심지어 레닌까지 포함해서 공산주의는 지식인들 사이에 대유행이었어요. 말 그대로 팬데믹이었어요. 팬데믹.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산주의를 콜레라, 호열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는데 정말 콜레라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좁은 문에 앙드레 지드가 역시 공산주의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친구인 막심 고리끼가 아프다고 해서 소련을 다녀오고 나서 소련 방문기를 썼거든요. 그 이후에 생각을 바꿨어요. 어느 집이나 모두 똑같이 초라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스탈린의 초상이 걸려 있었으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 조그만 물건조차 없었고 사소한 기념품도 없었으니 각자의 주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것보다 심합니다. 인간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을 외부적인 힘으로 단순화하거나 획일화 또는 축소화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일은 언제나 파괴적이고 처참한 희극이 될 것이다. 1937년에 말했는데 지금 2020년이에요. 공산주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고 아직까지 한반도 북쪽에는 그 공산주의가 다 낫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참에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에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300만 이상이 굶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홍수 때문이다. 홍수는 남쪽에도 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북한에서 다 300만이 처절하게 굶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배급이에요. 배급. 수령한테, 정부에, 국가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 놓은 그 제도. 북한에서 배급이 끊어지기 전까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별로 회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만족했다 그래요. 좀 부족해도.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요. 배급이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는 뜻인데 사람이 며칠까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2달 이상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2달 이상 배급이 끊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994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무더기로 죽어나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계속 배급 주겠다, 나눠주겠다.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다른 말로 배급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의지를 갖고 각자가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본주의라고 말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선동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좋다고 말해요. 저는 가끔씩 재산 수천억 대의 재산가가 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웃음이 나와요. 아니,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전철을 공짜로 한다거나. 그런데 장애인 돌봄이 이런 분들이 재산이 수천억이 있어도 가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지는 이미 그 뿌리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악마의 사상에 들어있는 거죠. 공산당 선언에서 사람들이 아주 혹했던 것은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다 독점하기 때문에 결국 계급 착취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감이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학자들은 그때도 이미 그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반공산주의 이론들을 내놨거든요.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의 수요와 공급이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되기 때문에 화폐 가격이 객관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생산수단의 상대적 희귀성을 반영하는 화폐 가격 없이는 합리적 경제 계산은 불가능하다. 생산수단도 시장 속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또 그런 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을 꼬셨죠. 미제스의 제자인 하이에크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감으로 이 반공산주의, 공산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줬어요. 하이에크가 제기한 얘기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는 결국 전체주의와 만난다는 거죠. 전체주의. 사회주의로부터 파시즘으로 이행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의 체제 간의 관계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자유는 결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여러분, 이 책이 194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노예의 길. 제가 오늘 이 책 갖고 왔어요. 야, 1940년대 나온 노예의 길을 지금 2020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읽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팬데믹이지만 또 엔데믹이에요. 여러분, 전염병 중에 엔데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한번 걸리면 또 어떤 계기에 또 나오는 거. 말라리아 이런 것처럼. 한번 걸리면 평생 그 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공산주의가 지금 사회주의가 결국은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라는 하이에크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에크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회주의가 더 많은 자유를 갖다 주고 자유주의와 결합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사회자유주의가 그런 결국 속이는 말 아닙니까? 이 책에서 이 부분은 제가 읽다가 너무 중요해서 아주 색칠까지 해놨길래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꼭 노예의 길을 읽어주세요.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그 자체를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히틀러는 자신들이 민주주의라고 말했고 사회주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러한 주장의 일말의 진실, 확실히 극히 적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처럼 허황된 왜곡을 위한 기초로서 써먹기에는 충분한 한 가닥의 진실이 있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주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히틀러는 계속 미사를 드렸어요. 오스트리아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그릇된 해석이 다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가 막 감동을 주고 있어요. 100억 준다 그러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혼미함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이 틀림없이 명백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은 히틀러가 결코 진정한 자유주의를 대표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따라서 히틀러가 가장 증오한 주의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유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상은 자유가 참 소중하거든요. 자유가 참 소중해요. 그 사람들이 이 자유의 소중함을 읽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유령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자유를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종종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죠. 여러분, 땅의 주인은 개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북한 보십시오. 땅의 주인이 개인이 아닌데 모든 북한 땅이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손아귀에 있었잖아요. 김정은 이거 내 거야 하면 내놓지 않을 땅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든 다른 실체가 사용하게 되죠. 공산주의는 결국 권력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권력자를 위한 것. 배급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예크는 벌써 1940년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했어요. 사회주의가 결국 전체주의로 기결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예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예크가 복지나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의 방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주장했다. 절대 아닙니다. 기회 평등을 주장을 했고 기회의 공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미제스나 하예크는 결국은 사람을 잘 이해한 것 같거든요. 저는 추미애 장관에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한국이다. 지금 미국이 아니다. 미국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혹해서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 시대 특히 학자들, 대학에 있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파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은 좌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그 억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이념들이 유령처럼 한국을 떠다니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1980년대 주사파들이 각각 정치 세력화해서 모두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김일성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전향파, 비전향파 모든 주사파들이 지금 국회를
거의 장악할 직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나서 그 당시 해산될 때 함께 국회를 떠났던 이상규 씨가 이번에 민중당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인영 뭐 아주 가감하게 우리나라를 질적으로 바꿔버리겠다. 뭐 질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승만의 나라에서 김일성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뭐 주도하고 있는 소위 전향주사파들. 야,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만세 부르는 한국 사람들 절망입니다. 이 절망적인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이 끝날까? 강철 김영한의 그 주사파가 시작됐던 것은 팜플렛인데요. 강철 서신이라는 팜플렛인데 그 팜플렛을 묶어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강철 서신이죠. 1989년에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일 앞 표지에 들어있는 글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참 충격이지만 같이 조금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그 홍동금 목사라는 사람의 미완의 기항일기라는 책, 1988년에 나온 책에서 한쪽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고 나중에 김일성 편에 서서 뭐 김일성 우상화에 함께 찬성해서 한국 교회를 아주 망치는 데 기여를 했고 결국은 북한에서 죽어서 북한 애국 열사령에 묻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미안의 기항일기의 요약본이 이 강철 서신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북한에 살고 있는 동생들과의 대화에서 겸손과 성실에 감동했다. 해방 직후 스탈린적 막스주의자들 같은 오만과 독선이 없다. 인간의 주체의식과 국가사회에 대한 민족주의적 자부심과 헌신적 열화에 대하여 감동했다.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 자신과 합리주의밖에 배우지 못한 젊은이들에 비해 건강하고 성실하게 보였다.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은 안내자를 비롯하여 내 집 형제들, 여관 직원, 백화점 여성, 박물관장, 연구소 교수, 운전사, 목사, 타가서 소장, 동네 아주머니, 어린이들 모두가 순진하고 겸손했다. 옷도 검소하고 말도 꾸밈이 없다. 그래서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도시와 물질 문명에 오염되지 아니한 완전히 전원의 사람들 같은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성을 느끼게 했다. 나는 가끔 혼자서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웃기도 했다. 이런 이북 사람들을 빨갱이, 악마라고 불러 가장 악하고 야만적인 인종으로 멸시했다. 심지어 아이들에겐 머리에 뿔난 짐승의 이미지까지 심어주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고향 나라 사람들의 그 검소한 생활, 부지런한 활동,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전체 사회의 복리에 기쁘게 바치는 자기 희생의 정신, 인민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웅으로 받드는 인간 봉사심, 또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고 민족을 친형제로 여겨 돕는 나라 사랑과 동족 사랑의 열정,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다그치기 위해 부단한 사상혁명으로 자기를 개조하고 혁신하며 쉬지 않는 영적 훈련 등을 보고 마치 종교적 경건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의 국가주석 수령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와 존경에 놀라고 오늘 어느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지도자에게 이 같은 사랑과 충성을 바칠까 의심하면서 그러나 영웅 숭배와 개인 신격화는 구별돼야 한다고 혼자 생각했다. 고향 사람들은 도덕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악과 계급 없는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고도 택함을 받은 시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저 사심 없는 생활 태도와 인민에게 봉사하는 공동체 정신만이 넘쳐 있었다. 지금도 주사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989년에 나온 책인데 그때부터 북한에서 사람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굶어 죽어 나갔죠.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것은 갑자기 미국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부러움이 없이 잘 살 때도 그러면 미국 때문이었겠네요.
미국이 있어서 잘 살다가 미국이 없어서 못 살게 된 겁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아무 생각 대잔치예요. 홍동군 미안의 기항일지처럼 지금도 북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목사,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어받아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북한 선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모두 천벌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유토피아주의죠.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 아시죠?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가 1516년에 쓴 이 책 유토피아. 홍길동의 율도국처럼 하나의 섬이죠. 도둑도 없고 뭐 욕망도 없어서 황금도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그래서 죄수들의 이 목걸이로 쓰여요. 유토피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이 뜻이죠.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상당 부분도 이 지상에 없는 것을 향한 몸부림이죠. 저는 이 철없는 세대가 결국 철들지 않고 죽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철없는 세대가 철들지 않고 죽어서 결국은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참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겨우 희망이 있다면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미래한국당이 아니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만든 당,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정직하게 이 나라의 문제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차명진 후보를 내쳤죠. 참 우울한 얘기입니다. 선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허무주의는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 이 나라가 끝나지는 않았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1980년대 이상한 이념을 다 틀어내지 못하고 세계사에서 그 뿌리가 다 썩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 공산주의 유령들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가치지도 그 끝에는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체주의, 더불어주의가 들어왔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치의 끝에는 여전히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요로운 전망을 갖다 주는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틀렸고 이승만은 옳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진정한 자유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오 우상화와 김일성 우상화 이런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 전체를 놓고 싸움을 벌여야 되니 저로서는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이 사상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한 나무는 풍성하고 살아있어요. 한 나무는 죽었고 겨우 이제 개혁개방, 실용주의 이런 말로 이 풍성한 나무에서 접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죽은 나무에 접을 계속 붙여오는 세력이 지금 국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기독교와 종교의 자유와 고전 인문주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 풍부하게
우리 사회에 건강한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세력이 죽은 가지를 갖고 와서 이 나라에 접을 붙여도 주사파가 살아있는 기업들을 배워나고 살아있는 각종 교회와 살아있는 각종 조직들을 다 베어내고 죽어있는 공산주의, 죽어있는 권위주의, 죽어있는 사회주의를 접을 붙여도 우리가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또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 몇 면을 보면서 참 절망 중에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는 정당에 꼭 투표하시고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꼭 방어하고 감시하면서 이 나라의 뿌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시편 52편 7절과 8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그 뿌리에 잘못된 이상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의 그 뿌리에는 인간을 우상으로 삼는 잘못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편 51편 2편 7절과 8절을 새겨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튼튼한 나무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푸른 올리브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